아니 도대체 이 차를 왜 사는 거예요? 왜? 안녕하세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QM6를 대놓고 까겠습니다. 그냥 깔게요. 까기만 할 거니까 보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장점 영상은 이 전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두 가지의 영상을 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차량인가 생각을 잘 해보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확실히 협찬을 받으면 깔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량을 빌려도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물론 장점은 말할 수 있겠지만 단점을 말하면 저도 미안하고 그쪽도 약간 조금 약간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대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차량을 빌리면 안 되죠. 사실은 구독자님들 아니면 일반 딜러님들의 차를 빌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구독자분들의 차를 빌렸는데 뭐 이분들이 막 여기가 기스가 났다, 저기가 부러졌다 막 이러면 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빌리기 전에 막 계약서, 뭐 각서 비슷한 것도 써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러면 서로의 약간 또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차량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출시된 지 조금 지난 차량을 빌려서 타보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 LPG 모델은 협찬은 받았습니다. 협찬은 받았는데 이 영상에도 차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M6 LPG 모델의 첫 번째 단점으로는요,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일단 엔진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2000cc 모델이 들어가요. 140마력의 19.7토크입니다. 이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냥 아반떼보다 느려요. 왜냐면 아반떼보다 훨씬 무거워서 아반떼보다도 느립니다. 일반 아반떼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을 운행했을 때 정말 선비 같은 운행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큼 야 이거 차 너무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동호회 가보면은 QM6 타시는 분들이 출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은 제로백은 느립니다. 제로백은 느리는데 사실상 시내주행 그 30km 시속 30에서 시속 80까지 이 가속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서, 물론 내가 악셀을 밟았을 때 이 악셀을 밟을 만큼 나가진 않아요. 이 악셀을 밟았을 때 소리가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속도는 안 나가. 그런 차예요, QM6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속 30에서 80까지 정말 내가 잘 밟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고요. 140마력이라고 해서 막 시속 140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50 그 이상까지도 나가고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만큼 길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고속도로에서 쭉쭉 치고 나가주는 그런 점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선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밟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아니 생각이 있는 거냐, QM6가 르노 삼성의 효자 상품인데 SM6처럼 1.3 터보나 1.8 터보 이렇게 두 가지 엔진을 해서 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엔진이 들어갔다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서 QM6가 더 이상 효자 상품이 아니게 될 정도로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실제로 SM6가 파워트레인 바뀌면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조창났 아무도 안 사. 일단 비싸졌잖아. 가격이 그만큼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안 사주고. 그러니까 르노 삼성도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걔네들도 엔진 넣으면 늦죠. 엔진 넣으면 출력 높아지고 좋은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타협을 잘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QM6를 구매하는 구매자분들은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그대로 나와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CVT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은 잘 안 할게요.
내구성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자트코 미션이고 닛산에서 검증을 이미 받은 미션이기 때문에 QM6를 타시는 차주분들이 미션 오일만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지하주차장 말고 야외주차장에 한겨울에 거기다 틀어놨을 때는 CVT가 일부러 기어 변속을 못하게 해둔대요. 그래서 좀 내구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말 한겨울에 내가 야외에다 주차를 했는데 한 10분 동안, 그러니까 미션이 열이 올라올 동안 변속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진 마시고요. 그거는 내구성, 그러니까 수명을 올리려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해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상품성이 개선됐나? 그러니까 개선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냥 업그레이드 수준이에요. 가장 크게 그릴이 바뀌었죠. 그릴이 바뀌긴 했는데 뭐 형태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가 멋있게 바뀌었어요. 다이너믹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좀 더 뒤에서 봤을 때 야 저거 뭐 물론 QM6 타시는 분들만 느끼시겠지만 야 QM6 구형 타는 분들은 신형 딱 보고 나서 야 저거 신형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멋있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상품성이 내려간 것도 있고요,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에서 MFR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MFR 방식이 현대기아에서는 프로젝션보다는 아래급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현대기아는 풀옵션으로 갈수록 MFR 방식보다는 프로젝션 타입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상품성이 개선이 됐다고 나온 게 원래는 프로젝션인데 MFR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좀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야간에 나가서 보니까 빛의 시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밝다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 안개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MFR 방식의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안개등이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모든 차들이 안개등을 다 빼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게 안개등이 없더라도 충분히 MFR 헤드램프 방식을 사용하면서 시인성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안개등은 굳이 안 넣은 거고요. 그런데 코너링 램프가 빠진 거는 조금은 아쉬워요. 확실히 이 헤드램프 이쪽 부분 에어 인테이크에 안개등 빠지고 코너링 램프도 빠지면서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운그레이드긴 합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뭐 휠도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긴 했어요. 원래는 투톤이었는데 지금은 프리미에르를 선택을 하면 원톤이 들어가면서 투톤이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되게 사소하게 그 윈도우 컨트롤에 조명이 들어가요. 뭐 이런 건 사실 안 들어간 게 이상했던 거고 2열에 리클라이닝이 되면서 2열에 앉는 분들을 생각을 해줬다는 게 좀 반갑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안 넣어줬어.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오토홀드가 없어요. 아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했는데 오토홀드를 왜 안 넣지? 나 오토홀드 없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오토홀드 정도는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신호대기 중일 때 이 피를 억지로 체결을 해서 차가 앞으로 가지 않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홀드 비슷하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토홀드는 동력까지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차에 부하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어를 뒤에 두고 나서 피를 억지로 체결하면 바퀴는 바퀴대로 굴러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아무래도 부하가 가겠죠. 굳이 오토홀드 비슷하게 기능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굳이 기어를 N으로 둔 다음에 P를 한 다음에 또 신호등 바뀌면 다시 P 푼 다음에 기어 D로 둔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토홀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링크가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이거 S링크잖아요. 그러니까 S링크가 들어갔는데 개선이 됐어요. 확실히 반응 속도가 그 전작 대비 빨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이 에어컨에 오토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 공조장치를 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키고 끄는 것도 됩니다.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S링크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S링크는 정말 불편해. 정말 불편해. 그러니까 르노 삼성의 모든 링크는 다 거지 같으니까 이거는 진짜 포기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타는 XM3의 이지링크도 아주 거지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차별. 우리나라는 남녀 차별도 없는데 QM6에서 차별을 합니다. LPG 차량이 가솔린보다 실제로 판매량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LPG 모델이 르노 삼성을 이끄는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LPG 모델에는 보스 오디오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때려박아도 두 가지 옵션은 넣을 수가 없어요. 가솔린은 넣을 수 있는데 LPG 모델은 못 넣게 빼놨더라고요. 물론 보스 오디오 넣을 수 있더라도 저는 안 넣긴 할 거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원래 르노 삼성 어댑티브 크루즈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좀 아쉽다 이거죠. 가장 많이 팔리는 차면은 가솔린이랑 똑같이 넣어주지 왜 이거는 굳이 빼놨나. 약간은 가솔린으로 판매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도 QM6 LPG 모델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고요. 여담으로 보스 오디오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기본 오디오도 좋아요. 기본 오디오도 충분히 투싼 가솔린의 오디오보다 훨씬 좋았어요. 투싼의 오디오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단점이 3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상 QM6는 상품성 뭐 그런 옵션 구성 빼고는 단점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LPG 차량이 QM6가 유일하기도 하고요.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정도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은 선비 운전을 하고 조용한 게 좋고 연비도 디젤 차량에 우수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후회가 S링크 볼 때마다 후회가 될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이쁘면 됐지 뭐 사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